들깨는 해장국이나 나물무침 등에 사용되며 천연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저도 들깨의 고소한 맛이 좋아서 순댓국을 먹거나 나물을 무칠 때 아끼지 않고 많이 넣어 먹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들깨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양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들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구팀이 들기름과 참기름, 그리고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세포내 활성산소를 전환해서 염증 억제를 돕는 효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들기름이 나머지 기름에 비해 90.2%의 효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에 참치가 있다면 육지에는 들깨가 있다는 말처럼 들깨의 영양 성분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식품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둘 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덴마크 북극 환경센터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 등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덴마크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그린란드 사람보다 심장병이나 염증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10배나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등푸른 생선을 즐겨 먹는 것이 그린란드인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적색육 섭취가 많아지면서 만성 염증이나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질병 예방에 들깨가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리놀레산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체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흡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여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들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정말 많이 주는 보약 덩어리인데요. 먼저 중년 이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죠.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런데 들깨가 진통제 작용을 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인 EPA 성분이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감기로 인한 통증이나 염증으로 인한 통증,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등 다양한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 뇌신경을 튼튼히 해주고 혈관의 노화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들깨의 지방산 중에서 60%가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신경 염증을 불러오는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차곡차곡 축적되면서 결국은 뇌신경 세포를 파괴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시니어는 물론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뇌에 좋은 기름을 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심장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만 봐도 나이가 들수록 심장약을 많이들 먹고 있더라고요. 추운 지방의 에스키모인들이 심장 혈관이 딱딱해지는 관상동맥 경화나 허혈성 심장 질환 발생률이 낮았는데요. 그 이유를 추적해보니 EPA라는 성분이 풍부한 생선을 주로 섭취한 결과라고 알려졌답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심장돌연사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 함량을 식품별로 비교해 볼까요? 식품을 같은 기준인 100g으로 비교해보면 고등어는 9.9g, 연어는 11.5g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 들깨는 이보다 훨씬 많은 63g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동물성 오메가3보다는 생체 효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들깨의 오메가3가 혈전 생성을 예방해 혈관의 막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는 식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PA 성분은 고등어나 꽁치, 참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들깨 속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EPA와 DNA로 변환되어 쓰입니다. EP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들깨는 폐 기관지를 매끄럽게 합니다. 평소에 마른 기침을 계속하거나 장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들깨를 꾸준히 먹게 되면 치밀어 오르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강해서 상기되면서 나타나는 기침을 멎게 합니다. 들깨 속의 기름 성분이 기관지나 폐의 점막이 메마르지 않게 하고 점액질 분비를 촉진하며 들깨의 따뜻한 성질로 폐의 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냉기로 인한 기침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지병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든지 위험군에 속한다면 들깨를 즐겨 먹으면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 예방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지방간의 경우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지방간도 당뇨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어떻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들깨는 통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통들깨를 물에 넣고 저어주면 가벼운 통들깨는 물 위에 뜨고 작은 돌이나 불순물들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몇 번 씻은 들깨는 체에 걸러서 물기를 뺀 다음 서늘한 곳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들깨는 기름으로 짜 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바로 으깨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식료 본초에는 씨앗을 눌러서 짠 기름은 기를 깨뜨리고 많이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게 된다. 생식하면 갈증을 멎게 하고 폐를 적신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들기름은 오래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면 좋고 참고로 들깨는 으깨서 먹지 않으면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들기름만 숟가락에 따라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통 들깨를 갈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통으로 먹게 되면 들기름만 짜서 먹을 때와는 달리 들깨에 식이섬유까지도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대변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독소가 배출되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요. 통들깨를 갈지 않고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완전히 갈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들깨 껍질을 잘 씹지 않고 먹게 되면 소화 흡수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효능을 다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들깨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몇 스푼씩 과하게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질이다 보니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중이 늘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하루 적절한 섭취량은 10에서 20g 사이입니다. 또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장기 복용 시 오히려 변비가 더 유발될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찾아오는 기침이나 폐에 염증이 생겨서 찾아오는 기침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깨가 우리 몸에 주는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들깨 잘 드시면서 건강 개선과 유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니어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